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해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곧 부동산 전쟁이 시작이 될 거예요. 국회에서 싸우고 언론에서 싸우고 국민들끼리 싸우고 유튜브에서 싸우고 저도 참전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은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예전에 20년도 8월달 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규 강의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예전에 임대차 특별보호법이 나오면서 1년짜리가 2년이 됐을 때 전세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그거를 잊은 채로 2+2를 만들 리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잘못된 얘기를 했었죠. 정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반성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게 이제 한 바퀴를 다가오죠. 20년도 8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24년도 8월이면 한 바퀴가 다가옵니다. 어떤 전쟁이 다가올 거냐? 박상호 장관님이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 또는 폐지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슬슬 이제 군불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할까요? 이거 이제 전세는 수명을 다했다, 월세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기업형 임대로 가야 된다, 슬슬 각을 잡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전세가 잡을 방법 없답니다. 전세가를 잡으려면은 다주택자 임대를 놓는 사람이 많든가, 아니면 걔네가 망하든가, 이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신규 공급이 망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렵죠. 신규 공급은 이미 망해가고 있고요, 망할 사람들 다 망했고요, 다주택자는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한국의 최고 매력이죠. 한국은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이거 누가 결제 올렸어? 이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요거를 진짜 좋아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은 구조적 문제보다 누구에게 징벌을 가할지가 가장 중요한 나라. 전세 사기가 일어났으면 피해자들이 구제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벌을 얼마나 받는지, 정의 구현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세가가 폭등을 하면요,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번 전쟁이 붙을 거예요. 누구 탓이냐? 전세가는 이번에 왜 폭등을 했냐?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걸 각을 잡는다는 거는 전세가 상승을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전세가가 상승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전세가가 상승하거나 폭등할 게 아닌데 굳이 지금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있어요? 박상호 장관님이 지금 민주당한테 잽도 안 될 텐데 통과 못 시켜요. 어차피 누군가의 탓은 해야겠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불안 요소가 많죠. 전세가, 매매가 둘 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아마 22일날 오프라인에서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블 DB요, 데드캣, 하락, 아니면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시장을 생각하시나 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이 말하는 시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밑에서 지금 본인들의 갈 방향을 가고 있어요. 매도인도 매수인도요. 자, 그러면 전세가 상승은 누구의 탓이냐? 여러분도 저도 다른 분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임대차 3법의 탓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박상호 장관님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고 할까요? 민주당에서 아이고 장관님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이 잘못돼서 이번에 전세가가 폭등을 하네요, 폐지합시다 라고 할 확률은 제가 이걸 잘 못 맞춰서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다,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이유를 찾겠죠. 아니면은 민주당 스타일대로, 자, 이거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2+2+2 어때요? 아니, 이거는 제가 뭐 비아냥 이런 걸 떠나서 민주당 입장은 2+2로 전세가 안정, 임차인 보호, 그리고 득표한 거 아니에요. 표를 많이 얻은 거. 총선 결과 보세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불만이 없다니까요. 그 불만을 갖는 분들은 어차피 국민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전세가가 불안정해지고 폭등하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2+2까지 가셨으니까 2+2+2 어때요? 그 다음에 4+4.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이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왕 시장 이렇게 돌아가는 거 민주당 지금 맘먹으면은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진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중이 원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은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만약에 2+2+2가 만약에 오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이 일정 이상 넘은 수도권 아파트는요, 여러분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무조건 사세요. 제가 옛날에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직전에 만약에 통과되면은 수도권, 특히 경기권에 전세가율 80% 넘어가는 아파트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다 사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뭐 행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기억하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2+2 이건 제 주장에 불과해요. 왜냐면 이제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건 제 가치는 시장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임대차 3법이 전세가 폭등의 원인이 아니고 임차인들에게 좋은 시스템이고 전세가 안정을 가져온다면 2+2+2+ 이게 나왔을 때 집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면 임차인에게 혜택이 가는 건데 임대인이 되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박제를 해도 좋으니까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둘둘둘이 되면은 집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시장이 오면은 임대인들이 또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임차인분들이 갈 곳이 없을 거예요. 사실 월세가 상승도 여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한번 쭉 침착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2+2가 됐죠. 갱신권이 생겼죠. 임차인분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국에 택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택시들이 영업을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짝수, 홀수, 짝수 1엔 너네, 홀수 1엔 너네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가 좀 폐업을 많이 하면서 국가에서 나서서 야, 모든 택시는 짝수일에만 근무를 하고 홀수일에는 근무를 하지 마. 홀수일이 갱신권인 거예요. 없는 거죠, 공급이. 그럼 짝수일에 택시가 어때요? 미어 터지죠. 많아요. 손님을 다 못 태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택시가 없어요. 그 다음 날에는 택시가 넘쳐요. 그 다음 날에는 택시가 없어요. 갱신권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세가 부족해요. 갱신권이 지나가고 나면은 물량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물량이 또 부족해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둘둘둘이 되면은 유례 없을 정도로 전세 물량이 없겠죠. 그러면 월세로 가든 매매로 갈 건데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시장 자체가 다 빠그라지겠죠. 옛날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 왜 매매가까지 올라가느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세입자시거나 전세를 구하러 나왔어요. 신혼부부의 70% 이상이 전세를 선호합니다. 근데 전세가 비싼 게 아니고요, 전세가 없어요, 아예. 근데 전세가 없는데 이게 쥐약이죠. 매매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안 나요. 세 가지 조건이에요. 1. 전세가 없다. 2. 매매가랑 전세가랑 별 차이가 안 난다. 3.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매매 수요를 땡겨 썼으니까 나중에 매매 수요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짝수일, 홀수일처럼 한 군데 몰리게 하는 게 임대차 3법인데 둘둘둘을 하게 되면은 요때 완전 몰빵을 치는 거죠. 그러면 가격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단순 상상 시나리오가 아닌 게 지금 민주당 의석이 이거를 못할 의석이 아니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민주당은 집토끼를 버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치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훨씬 잘해요.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캐치해서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임차인 보호 명목 하에 둘둘둘을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나오면은 나는 이번에 임대인이 되겠다.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쭉 이거는 이제 일어날 전쟁이에요.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세입자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박근혜 정권 때처럼 전세 난민, 이제는 월세 난민까지 같이 나와요. 전월세 난민이 나오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당은 어떻게 하실래요? 탓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임대차 3법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게 힘이 안 실려요. 왠지 아세요? 원희룡 장관님 때 타이밍을 다 날렸거든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빌라 전세 사기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임대차 3법 이제 와서 안 통해요. 그럼 민주당은 이걸 역으로 치려고 할 거예요. 역으로 치는 건 뭐예요? 임대차 3법 강화, 아니면 이제 밀어붙이기, 아니면 둘둘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임대차 3법이
만기가 됐을 때 4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두시고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확실하게 확인을 해두시고 언젠가 역사적으로 또는 이번에 둘둘둘이 나온다?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되는 기회인 거예요. 나중에 좀 안 좋은 시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땡겨 썼으니까 수요를. 하지만 일단 당장은 어떻게 된다?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이제 팝콘을 들고 전쟁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선택하는 게 나한테 이득일지 결정할 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